자, 잘 쉬셨죠? 이제 구분 건물 등기를 해보도록 하죠. 구분 건물의 경우는 이제 일반 건물과 다르게 한 동 건물을 세분해서 소유권을 나누어 갖고 있는 것을 구분 건물 그러는데, 대표적 건물이 바로 아파트나 다세대, 연립 같은 경우를 구분 건물이라는 말 사용을 합니다. 건물은 하나지만 소유권이 여러 개가 들어가 있죠. 이런 경우를 구분 건물 그러는데, 구분 건물 되기 위한 요건을 두 가지를 요합니다. 하나는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을 갖춰야 할 것이고, 또 하나가 소유자에게 구분 건물로 등기할 의사가 있어야지만 등기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재에서 구분 소유 건물이라는 것은 뜻이 한 동 건물 중 구조상 구분된 수개 부분이 독립된 건물로서 사용할 수 있을 때에는 각 부분을 각각의 소유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해서 아파트로 이해하시면 될 것이고, 상가 건물의 경우도 일정한 경우 구분 건물 등기할 수 있는데, 상가는 그냥 그렇게 가능하다 정도 파악하시면 되지 밑에 세부적인 사항까지 물어보지는 않습니다. 밑에 얘기는 안 보셔도 되고요. 용어 회정인 한번 읽어보시고, 오른쪽에 보시게 되면 구분 건물의 구성이란 말 나오는데, 등기 기록의 구성 나와 있죠. 한번 읽어본 다음에 돌아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등기, 일부동산 1등기 기록 원칙의 예외로 한 동 건물을 구분한 건물에 있어서는 한 동 건물에 속하는 전부에 대하여 1등기 기록을 둔다. 즉, 한 동 건물 표제부와 각 전혀 부분의 표제부, 갑구, 을구를 1등기 기록으로 본다 해서 총 몇 장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4장이 만들어지겠죠. 한 동 건물 전체에 표제부가 있고, 전혀 부분 표제부가 있고, 갑구가 있고, 을구가 있더라. 일단 그거 체크해 놓고 넘어가시고 다시 그거 봐드릴 겁니다. 등기 신청은 생략할게요. 내려오시고 밑에 구성에 대해서 전혀 부분이 있고 또 하나 공용 부분이란 말이 만들어지는데, 그림 그려놓고 한번 따져나 보자고요. 이 대지가 상계동 50번지라는 토지가 있다고 가정을 하고, 상계동 50번지라는 아파트 한 채가 있는데, 우리 집은 501호가 우리 집이고, 그 다음에 이 옆에는 계단이 있고 승강기나 복도 등이 있으며, 여기는 아파트 관리실이 자리 잡고 있게 됩니다. 이렇게 있다고 가정할 경우에 이제 건물의 이름이에요. 501호 같은 경우는 건물 입주민이 사용하는 건물이죠. 요거를 법에서 전유 부분이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계단, 복도, 승강기나 관리실의 경우는 아파트 입주민 전원이 쓰는 부분을 공용 부분이라고 부릅니다. 아파트 안에 건물은 크게 둘로 나누어서 전유 부분이 있고 또 하나가 공용 부분 둘로 세분하는데, 전유 부분은 등기할 수 있나요? 이거 당연한 거겠죠. 반대로 공용 부분은 둘로 나눠서 계단, 복도, 승강기를 부를 때가 구조상 공용이라고 부르고, 관리실이나 노인정 같은 경우를 규약상 공용이라고 부릅니다. 구조상 공용 부분은 등기를 허용하지 않지만 규약상은 등기할 수가 있는데, 등기부를 두 개 있는데 뭐밖에 없다고 배우셨어요? 등기부가 규약상 공용 부분은 표제부만 갖고 1등기를 구성하는 거지 갑구나 을구가 정해진 바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아파트 관리실은 건물은 따로 있지만 관리실 누구 건물이에요? 입주민 전원의 공동소유니까 소유권 알리려고 갖고 두지는 않습니다. 여기 일단 등기한 차이점이어서 여러분 교재 보시니까 전혀 부분은 구분 소유권 목적이 되는 건물 부분을 전혀 부분이라는 말을 사용을 하고, 공용 부분은 입주민들이 전원이 사용하는 부분을 공용 부분이라고 말하는데, 전혀 부분 이외의 건물을 공용 부분이라고 말 씁니다. 넘어가게 되면 공용 부분은 두 개로 나눠서 구조상 공용 부분이 있고 또 하나가 규약상 공용 부분이 있더라. 구조상 공용 부분은 계단, 복도, 승강기 등을 의미하는데 등기 능력이 자체가 없습니다. 하지만 규약상 공용 부분은 등기할 수가 있는데, 얘는 등기부가 뭐밖에 없대요? 표제부만 둔다 해서 맨 밑에 보시면 규약상 공용 부분 등 2번에 2번 밑 동그라미 2번에 쭉 내려오는 동그라미 리을번 하단부에 규약상 공용 부분은 표제부만 두며 갑구와 을구를 두지 아니한다. 찾았어요? 네. 그거만 체크하시면 되고, 위에 기역, 니은, 디귿번 안 보셔도 됩니다. 안 나오니까. 그 다음에 이제 위로 올라가서 이제 우리가 통상적으로 아파트 사고 팔 때 어디만 등기하나요? 전혀 부분만 등기하죠. 501호만 등기하잖아요. 하지만 이 효과는 공용 부분까지 미치기 때문에 공용 부분은 전혀 부분 처분에 따라가는 겁니다. 그럼 공용 부분은 따로 등기하지 않더라도 전혀 부분 501호만 등기했을 때 효과는 당연히 공용까지 미치므로 공용 부분은 득실 변경 따로 등기할 필요는 없도록 규정을 합니다. 이제 건물 등기부 따져갈 텐데,
아까 건물 등기부는 나머지는 안 보셔도 돼요. 여기서는 아직은. 이제 어디로 돌아가셔야 되냐? 아까 전 페이지에서 270페이지에서 등기기록 구성해서 269페이지, I'm sorry. 269페이지 맨 꼭대기 등기기록 구성해서 한동 전체 표지부가 있고 전여보험 표지부가 있고 갑부가 있고 을구가 있더라. 찾으셨나요? 이 구성을 보고 넘어가는 겁니다. 이제 501호 건물 등기부를 얘기하는데 칠판에서 여기 잠깐 보시고 다시 줄 쳐드릴게요. 501호 아파트 건물 등기부는 어떻게 구성하느냐? 건물 구성이 한동 건물 전체 표지부가 있고 그 다음에 501호에 해당하는 전여 부분에 해당하는 표지부가 있고 갑부가 있고 그리고 총 넉 장을 1등기로 봅니다. 이 등기 양식을 어디서 배웠느냐? 191페이지 가보세요. 지금 가지고 계신 책 191페이지 가니까 예전에 우리 등기부 양식 배울 때 일반적인 등기부는 석 장이지만 아파트 건물 등기부는 넉 장입니다. 그래서 한동 건물 전체 표지부가 나옵니다. 찾으셨어요? 거기 보니까 한동 표지부 나올 말은 표시번호 칸이 있고 접수 칸이 있고 소재 지번 및 건물번호 칸이 나와 있어서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동 100번 주에 1필지에 있는 동아아파트 제101동 건물등기부인데 101동이 몇 층 건물이래요? 5층 건물이죠? 그럼 한동 건물 표지부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오케이? 근데 그 밑에 보니까 뭐가 써 있어요?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있는데 그걸 빗대서 칠판 나온 내용 한번 따져보자고요. 한동 표지부 등기할 사항은 건물의 소재 기재하게 되고 건물의 지번 기재하며 근데 건물 내용란에 건물의 구조하고 건물의 종류하고 면적이 나옵니다. 그걸 빗대서 한번 가보자고요. 칠판상 소재는 상계동이 될 것이고 지번은 50번지가 되겠죠. 이 건물의 구조는 철근, 콘크리트, 슬라브 지붕이 될 것이고 종류는 5층 이상이니까 아파트가 될 것이며 면적은 1층서부터 시작해서 5층까지 면적이 다 나옵니다. 그럼 이런 건물이 좀 있다고 알려주는 게 건물 내역에 나온 것이에요. 이게 일단 한동 표지부고 다음 페이지 넘어간 192페이지는 전유 부분 표지부란 말이 나옵니다. 요거는 501호에 관한 표지부예요. 책은 101호로 나왔는데 501호로 요걸 가는 겁니다. 지금은 우리 칠판 501호 501호에 관한 사항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오케이? 501호 주소가 어떻게 돼요? 여기 상계동 50번지죠? 똑같은 거 두 번 기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192페이지에 표지부에 소재 지번 안 나와 있는 것이고 오케이? 건물 내용란에 보니까 철근, 콘크리트 나와 있고 면적은 얼마나 나와 있나요? 60점 빵빵 제곱부터 나와 있죠? 그럼 이제 이게 여기로 빼줘야겠다. 이거는 그럼 건물 종류도 안 나옵니다. 똑같은 아파트는 그 전체 건물 중에서 60점 빵빵만큼만 이 건물의 소유자가 A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등기하는 거예요. 그럼 한동 표지부는 뭐가 나오느냐? 한동 건물 전체가 다 나오는 것이고 한동 건물 중에서 우리 집이 501호일 경우에 501호 내역이 두 번째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기재하는 것이 건물 내역이어서 일반적인 건물 등기부는 석장이지만 아파트 건물 등기부는 한동 건물 표지부, 전여 부분 표지부, 갑구, 을구 네 부분이 1등기로 구성하는데 올해 27회기 주문제에서 구분 건물 등기 기록은 한동 건물 전체 표지부에 이어서 전여 부분마다 갑구, 을구를 1등기로 구성한다. 맞았어요? 요거 하나 빼먹었죠? 요게 답이에요. 4개가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한동 전체 표지부하고 전여 부분에 갑부와 을구로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띵 틀린 말입니다. 하나 빼먹어서 답이 된 것이 기출 문제니까 여기 네 부분이 1등기가 되므로 주의하시는데 여기까지 건물 등기하는 501호의 내역을 설명드렸고 다음에 이제 하나 더 볼 것이 191페이지 보니까 한동 표지부에 한동 표지부 내용만 나온 게 아니라 하단부에 보니까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찾으셨어요? 근데 그게 따라붙어요. 대지권이 따라붙는 대지권이 한 말이 무엇인가 여기부터 본 다음에 제 거꾸로 설명드릴게요. 여기까지가 아파트 건물 등기부 내역으로 설명드린 것이고 여기까지가 근데 아파트 사시는 상계동 50번이라는 토지를 또 따져봐야 됩니다. 이 상계동 50번이 지금 이 건물 주민들이 뭘로 이용하고 있어요? 지금 집을 짓고
대지로 사용하고 있죠? 이 건물, 이 땅을 지금 건물 짓고 대지로 지금 사용하고 있게 됩니다. 다시 최근 줄 쳐드릴 거예요, 거꾸로. 여기 먼저 보자고, 실판보다 말을 알아야 되니까. 이 건물 주민들이 이 땅을 상계동 50번지를 건물을 짓고 대지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이 땅에 어떤 권리가 있어야지만 이 땅에 집을 짓고 대지로 사용할 수 있느냐, 거기에 대지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줄여서 대지 사용권 그럽니다. 이 말은 이 상계동 50번지 제 땅이에요. 집에 빨리 가고 싶죠? 그 말을 빨리빨리 하셔야 돼. 자, 이게 제 땅인데 제 땅에 여러분이 아파트 지으러 땅을 찾다가 이 땅을 제 땅을 발견했어요. 제 땅에 아파트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대답을 빨리 하셔야 돼. 제 땅에 집 지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짓기만 해봐. 다 뽀개버릴 테니까. 왜 남의 땅에 집을 지어요? 기분 나쁘게. 제가 땅에 집 지면 좋아요? 그걸 용납 못하면서 왜 남의 땅에 집 지으려고 그래? 그럼 안 되지. 그럼 제 땅에 집 지으려고 그러면 먼저 제 땅을 여러분이 사야 돼요. 저에게 땅을 팔아라. 그럼 제가 이 땅을 여러분에게 팔게 되면은 이 땅의 소유권을 취득한 다음에 집 지을 수가 이게 가장 좋은 겁니다. 그래서 아파트 건설업자가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땅 부지 맨 먼저 하잖아요. 땅을 산 다음에 집 지으려고. 여기 첫 번째 목적이고 저에게 땅을 팔아라. 팔면 좋은데 제가 하는 말 땅은 죽어도 안 팔겠대요. 대신에 지료만 잘 주면 땅 빌려드리겠대. 그럼 제 땅을 빌려 집 지을 수도 있겠네요. 제 땅에 대해서 지상권이나 또는 전세권이나 임차권을 통해서 집을 줄 수도 있다요. 그러다 보니 나중에 민법 공부할 때 집을 짓고 대지로 사용하는 권리는 소유권에 한하지 않는다란 말이 나와요. 땅을 사도 되겠지만 빌려도 무방하니까. 아까 토지 임대차 기억나세요? 토지 빌린 다음에 임대차 하고 나서 임차권 등기하지 않고 있다가 건물을 지은 다음에 여러분이 건물 등기하는 순간 대항력 발생하더라. 그럼 내가 내 땅에 반드시 집 짓는 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그럼 여기는 소유권이 대지 사용권이 된 것이고 여기 지상권 등이 대지권 사용권이 됐는데 아직 끝난 거 아니에요. 줄 쳐드릴게요. 아직 쓰지 마시고. 써도 모르면 말을 모르면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등기법은 용어가 어려워서 2달 동안은 무슨 말인지 몰라요. 민법 공부가 되기 전까지 모르니까 그냥 편히 들으시라는 얘기예요. 그럼 이 토지에 가진 소유권, 이 땅에 가진 소유권은 혼자 가진 거예요? 입주민 전원이 다 공동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공동 소유하는 거죠? 이 소유권은 공유가 되는 거예요. 소유권이. 그럼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을 소유권이 아닌 걸 여러 명이 갖고 있네요. 이건 뭐라고 부를까? 이거는 준공이라고 불러요. 뭐라고요? 준공유. 소유권이 아니니까 공유란 말을 못 쓰고 공유에 준한다. 이거를 준공유란 말을 씁니다. 준공유 들어본 적 있어요? 못 들어봤어요? 나중에 민법 책 보면은 공유, 합유, 총유, 공동소유죠. 총유 맨 마지막 딱 넘겨보면은 뭐라고 써 있느냐?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여러 명이 가진 경우를 준공동소유라 하며 준공동소유는 준공유, 준합유, 준총유가 있다는 말 나옵니다. 그럼 소유권이 아닌 걸 뭐라고 불러? 2명 가진 거를 준공유란 말 쓰는 거예요. 오케이? 네. 그럼 공유나 준공유라는 얘기는 권리자가 혼자가 아니라 여러 명이 있다는 얘기죠? 네. 여러 명 중에서 나 혼자 가진 1인만의 지분이 있어요. 지분을 뭐라고 부르느냐? 얘를 대지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사실은 잘 들으셔야 돼. 아파트 아직 책 줄 쳐드린다니까 이렇게 급해. 다 쓰고 난리가 났어. 이 말 설명들이 줄 쳐드리려고 그래 지금 거꾸로. 그럼 여러분이 살고 계신 아파트 대지 있죠? 네. 그 주소가 상계동 50번지일 경우에 이 땅은 누구 땅이에요? 입주민? 전원의 공동소유네요. 이 중에 내가 500으로 분양받을 당시에 나 혼자 가진 나만의 지분을 뭐라고 부른다? 세 글자로 대지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대지권은 입주민들이 가진 개개의 지분을 세 글자로 뭐라고 불러요? 대지권. 그리고 따라 붙은 말이 여러분 교재 191페이지에 양식 보니까 따라 붙는 말이 한동 페이지 뭐로가 나오느냐?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에 표시란 걸 등기합니다. 다시 세부정에서 안 볼게요. 한동 페이지가 뭘 등기했다고요?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에 표시 등기합니다. 이 말 뜻은 잘 보세요. 한동 건물 주민들이 각각 가진 대지 지분이 있죠? 세 글자로
대지권, 각각의 주민들이 대지권, 지분으로 가지게 된 목적이 된 땅이 어떤 땅인지 그 땅을 알려줘라가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란 거예요. 그럼 어떤 땅을 갖고 있나요? 토지의 소재는 상계동, 집원은 50번지, 지목은 대, 면적은 예를 들어서 천지라고 나오게 돼. 1000제곱미터 땅을 지금 입주민들이 지분으로 갖고 있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교재에서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는 소재, 지번, 지목, 면적이 따라 붙는 거예요. 그럼 이 전체 이 대지를 한동 주민들이 지분으로 갖고 있다 그 뜻이에요. 이해 갔어요? 그럼 내가 500으로 분양받을 당시에 나 혼자 가진 지분이 있겠네요. 그 지분을 세 글자로 대지권, 거기 얼만큼인가 알려주라고 다음 페이지 나오는 전유 부분 표지부 따라 붙는 대지권의 표시가 따라 붙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내가 500으로 출판상에서 분양받을 때 500으로 60제곱미터 분양받을 당시에 대지가 가진 지분이 있더라. 이걸 다른 말로 대지권의 표시가 따라 붙는 겁니다. 그럼 대지권의 종류가 나오고 비율이 따라 붙는 거예요. 종류는 뭐를 의미하느냐? 이쪽에서 이쪽 잠깐 보시고 종류라는 것은 이 아파트를 지을 때 땅을 살 수도 있었어요. 빌릴 수도 있었어요. 땅을 산 사람은 토지 소유권이 있네요. 그럼 종류의 소유권 지키는 거예요. 빌린 사람은 재산권, 전세권에게 찍히는 겁니다. 그 통상적으로 여러분이 아파트 살 때 땅 샀나요? 네, 그럼 여기에 뭐가 찍히느냐? 종류가 소유권 찍히는 거예요. 소유권 찍혀있다 이런 얘기는 이 사람은 땅을 샀다요. 샀다는 얘기인데 1000제곱미터 다 이 사람 땅이에요? 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지분이 비율로 1000제곱미터 중에 60일이 따라 붙는 겁니다. 이게 내가 간 지분의 뜻이 이 뜻이에요. 오케이? 여기서 물어보는 것은 뭘 물어보느냐? 한동 표제부 등기할 사항이 무엇입니까?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전혀 부분은 대지권의 표시. 이걸 물어보는 게 문제라는 것이에요. 한동 표제부는 뭘 기재하시고 자꾸 외쳐야 돼요.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전혀 부분은 대지권의 표시를 등기해서 아파트 건물 등기부는 이쪽에 아파트 건물 내역이 나와 있고, 그죠? 이쪽은 대지권이 나와 있네요. 같이 묶어버린 겁니다. 묶어서 아파트 건물과 토지는 어떤 경우도 분리해서 처분할 수 없도록 묶어버리려고 같이 등겨버린 게 특징이 있는 거예요. 그럼 지금까지 배우시기를 토지는 토지 등기부, 건물은 건물 등기부 따로 등기했는데 이 아파트 건물 등기부만큼만은 토지 건물 같이 등기하다 보니 물어볼 수밖에 없고, 중개업할 때 가장 많이 볼 등기부가 아무래도 아파트가 많다 보니까 이걸 안 낼 수가 없는 거예요. 참 잘 내고 들어오니까 여기는 해마다 한 문제 나눠 보시면 맞습니다. 그래서 한동표지가 뭘 기재했대요?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전혀 부분은 대지권의 표시가 등기가 됩니다. 그러면 아파트 건물 등기부상에서는 이렇게 아직 끝난 거 아니에요. 봐드릴게요. 아직 줄 쳐드릴 테니까 일단 미리 성급하게 보지 마시고, 건물 토지 묶어놨나요? 그럼 모든 등기는 아파트 건물만 등기하는 거예요. 그럼 A가 소유권이 있다 B에게 아파트 팔아버리게 되면 소유권 이전받은 A 입장에서 B 입장에서는 아파트 500으로만 취득한 게 아니라 대지권 소유 같이 취득한 게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파트 취득하는 사람 지역 등기필증 하나밖에 안 주는 거예요. 그 하나는 아파트 건물이지만 뭐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대지권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해 갔어요? 이렇게 해서 하나로 일괄로 그냥 등기해버리는 게 아파트인데,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파트 토지 출판상에서 상계동 50번지, 상계동 50번지, 요거 토지인가요? 토지. 예, 토지 등기부 있을까 없을까? 여러분 사시는 아파트 대지 등기부 있을까 없을까? 한번 찍어보세요. 하나, 둘, 셋. 있는데 거래를 할 때 안 보고 사다 보니까 없는 줄 아시는 거예요. 아파트 건물 등기부 등기 다 있습니다. 아파트 지금 현재 상계동 50번지 1필지예요? 1필지예요? 상계동 50번지? 상계동 50번지 토지 1필지인가요? 어떻게 알았어 1필지인지? 50번지니까. 그죠? 이렇게 대답하신 분이 이제 처음 공부하는 분이시고 실화로 제가 겪은 얘기 하나 해드릴게. 옛날 15회 때 안양 평촌 강연할 당시에 이제
거의 뭐 6월 말쯤 이맘때쯤 오셨어요. 6월 말에 거의 마지막 시간에 7월 8월 강의 들으려고 오셨는데 여자분 한 분이 오셨는데 이 강사를 오래다 보면은 대충 여자분이 사람 얼굴 보면 이분이 공부했는지 안 했는지 감을 잡아요. 학원 올 때는 이제 화장하고 오는 분이 거의 안 계시거든. 머리들 이렇게 막 드라이해서 막 붕붕 뜨게 하는 사람이 없는데 평범하게 이렇게 공부 편하게 와서 공부를 하시는데 한 번이 이제 7월 달부터 문제풀이 들은다고 딸이 상담을 하면서 등록을 하시는데 가만히 보니까 학원 냄새가 좀 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공부해 보셨나요? 제가 등록 끝난다 물어봤더니 공부 처음 한대요. 냄새가 2년 묵은 냄새가 나는데 처음 한다 얘기하길래 아, 이 비를 밝혀야겠다 그래가지고서 마지막 수업을 듣고 간다 그래서 들어오셨어요. 오셔서 수업 듣는데 여기 나갈 때입니다. 마침 마지막 끝나갈 때인데 아파트 토지 등기부 있나요? 그러니까 전부 다 못 봤잖아요. 한 번도. 그러니까 그래도 막 갸우뚱하고 있는데 혼자서 그분 혼자서 있습니다. 대답을 하시더라고. 아, 실력이 나오는구나. 그러면 토지 우리 배운 대로 토지 등기부는 한 해 필지마다 등기한다고 배웠었죠. 그럼 상계동 50번지 한 해 필지인가요? 물어봤더니 그 당시 범계동 50번지라고 그랬어요. 그 당시에는 강의할 때.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다 대답했는데 1필지인 거 어떻게 알았나요? 물어봤더니 대부분 다 50번지잖아요. 50번지잖아요. 이 말 하시는데 그 새로 와서 공부 처음 하시는 분 입에서 무슨 말이 나왔느냐? 지번이 한 개잖아요. 뭐라고요? 지번이 한 개잖아요. 하나의 필지에 지번이 하나가 붙으니까 그 얘기를 딱 하는데 딱 보자마자 2년 묵은 거 맞아요. 자, 그러면 토지도 등기부 있다 없다 지금? 다시 하자고 처음부터 지금 자 1필지 등기부가 당연히 있는 거예요. 토지 등기부도 석장이 똑같이 존재합니다. 아파트 표제부 등기부 갚고 그리고 일반적인 토지 똑같이 석장이 있어요. 근데 아파트 토지는 팔아먹을 수 있는 땅 없는 땅? 없는 땅이잖아요. 묶어놔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건 아파트 대지라는 사실을. 그럼 이제 땅을 사서 집을 지은 경우는 소유권이죠. 땅을 빌려 집을 지은 경우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이 되겠네요. 땅을 산 경우는 뭐가 된다? 토지의 소유권이고 땅을 빌려 집을 지은 경우는 지상권 등이 대지권이 될 수 있겠네요. 그럼 이런 소유권과 이 지상권 등은 나 혼자 가진 권리예요? 주민들이 지분으로 가진 권리예요? 지분으로 가진 권리죠. 지분을 세 글자로 대지권. 이 권리는 대지권입니다. 대지권이라는 뜻을 등기관이 직권으로 기재하게 되면 이제 아파트 건물과 토지는 일체 분리처분할 수 없게 묶여버리는 거예요. 뭐라고요? 이제 분리처분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럼 나중에 토지 등기부를 열어봤더니 아, 소유권, 대지권 써있더라. 이 말은 아, 이 토지 대지가 소유권이 뭐가 됐다? 아파트 대지가 됐다 이 뜻이에요. 그리고 아파트 대지는 팔아먹을 수 없도록 묶여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등기함으로써 끝나는 게 문제인데 이제 물어보는 거는 뭘 물어보느냐? 한동 표제부 뭘 등기하시고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전혀 부분은 대지권의 표시. 오케이? 이게 끝나게 되면 이 두 개를 같이 부를 때를 대지권 등기라고 부르고 이 등기를 끝난 이후에 등기관의 직권으로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를 하게 됩니다. 요게 20회, 21회, 24회 세 번 나왔어요. 기출문제에서. 세 번 얘가 답이 됐는데 답이 되는 이유는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도 표제부고 대지권의 표시도 표제부예요. 근데 대지권이라는 뜻, 요거만 어디 등기하느냐? 갑구나 을구에 등기하는. 서로 틀리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얘도 만약에 표제부 등기한다 그러면 문제 안 내요. 똑같은 거니까. 근데 아파트 건물 등기부는 어디다 등기하시고 표제부 등기하게 되고 여기는 갑구나 을구다 보니까 서로 틀리기 때문에 자꾸 물어보는데 잘 들으세요. 아파트 건물 등기부에 잘 들으세요. 보시고 시험 보시고 건물 등기부에 대지권 등기를 실행을 한 경우 등기관이 직권으로 토지 등기부 표제부에 대지권이라는 뜻을 등기해야 한다. 이게 두 번 나온 답이에요. 이거 표제부가 아니라 갑구나 을구로 서로 틀리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오케이? 이제 여기까지 흘러가시면 이제 큰 틀을 잡은 건데 여기는 일단 다시 페이지 돌아오니까 270페이지 넘어와서 규약상 공유 부분까지 설명을 드리고 필요 없는 건 안 보겠습니다. 오른쪽에 이제 대지 사용권과 대지권을 그러는데 아파트 대지는 법정 대지가 있고 규약 대지란 말이 나옵니다. 간주 규약 대지는 안 보셔도 돼요. 이건 법에 나오는 용어도 아니니까.
뭐로 보느냐? 1번이면 두 개만 이해하시는데 법정 대지라는 것은 아파트 입주할 당시에 담벼락 쳐져 있는 대지 있죠? 입주할 때 대지, 그거를 뭐라고 부르느냐? 법정 대지라고 불러요. 어떤 경우도 분할 합병이 안 됩니다. 규약 대지란 대지는 뭐를 의미하느냐? 우리 아파트가 지은 지 꽤 오래됐습니다. 우리 아파트가. 그럼 새로 지은 아파트하고 옛날 지은 아파트 차이점이 눈에 보이고 안 보이고 차이 몇 개 발생할 텐데, 옛날 지은 아파트는 건물도 저층이고 다 사각형 아파트예요. 지금 짓는 아파트는 층도 고층이고 형태가 다 틀리죠? 모양새가. 이제 우리나라 아파트도 옛날에 지을 때 애들 초등학교 애들 뭐 니네 사는 집 그려라 전부 다 이렇게 그려왔더란 점이에요. 우리 집 여기라고 칸쳐오고 우리 집은 여기라고 칸쳐놓고 이렇게 다 그리다 보니까 애들이 독창성이 깨지다 보니까 이제 아파트 이렇게 못 짓게 합니다. 아파트 다 높이도 틀리고 형태가 다 달라요. 아무래도 건물이 조경이라는 게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못 짓게 이제 막아버려. 옛날 지어는 이렇게 지어버렸죠. 애들이 집을 져도 초등학교 1학년 집 지으라 그러니까 전부 다 사각형에다가 창문 그래 우리 집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층 다 다르게 하고 모양 달리 짓는데, 층 달리 짓고 모양 달리 짓는 저 건물 어디가 많이 보나요? 외국 나가서 싱가포르 가게 되면 싱가포르는 똑같은 건물이 없어요. 싱가포르 내에 똑같은 건물로 건축 허가 들어온 경우 다 허가 안 나갑니다. 그 싱가포르 안에는 똑같은 건물이 일체 없고, 그 다음에 이 싱가포르 건물 짓는 건축 그 설계자를 데려다가 조성한 도시가 상해예요. 상해도 똑같은 건물이 없어요. 통상 100층이 넘는 건물을 뭐라고 부르느냐? 마철루라고 불러요. 마철루. 뭐라고요? 마천루인데 마철루란 말 씁니다. 그냥 국외음화에서. 그 마철루를 때려주면서도 똑같은 건물이 하나도 없어요. 왜냐? 상해도 싱가포르 질 때 건축기술자들 데려다 건물 짓다 보니까 똑같은 건물은 허가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그 다 다른 건물에다가 그 강 따라서 조명 켜놓고서 야경 관광상품 만들어 돌리고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한강 주변에 옛날 저 한강 아파트를 많이 있죠, 이렇게. 그거다 때가 더 이제 헐어버리게 되면 거기 이제 아파트 못 들어와. 이제 한강 수변 계획을 만들어서 공원 조성 계획이 다 들어와 있습니다. 살고 있는 거 짓고 재건축 승인 안 떨어져요. 뭐 헐어버리면 거기다 대부분 다 공원으로 조성이 되고 계획을 다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광상품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외국 애들이 한국 들어와서 한강 유람선 타면서 보는 게 뭐냐? 아파트밖에 없잖아요. 뭐 보일 게 뭐가 있어. 그러니까 그쪽을 싹 없애버리고 이제 공원 상품 만들기 시작을 합니다. 옛날에 다리에 전기불 피고 분수 만든다 이 생각은 했었어요. 근데 우리나라 이제 다리에다가 전기불 켜놓고 물 뿌리고 막 하잖아요. 이제 자꾸 관광상품 만드는 거예요. 상품을 만들어야지 외국인을 찾아와서 보고 즐기니까. 모든 도시의 여행은 낮에 하는 게 멋있는 게 아니라 밤에 가야 멋있는 거예요. 명동 낮에 가면 볼 게 있나요? 밤에 가야지 번쩍번쩍하고 볼 게 많지. 모든 도시는 밤이 즐거워야지만 그 도시가 오래 가게 돼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제 이렇게 건물들을 다 진 다음에 못 팔아먹도 이제 묶어버리는데 요걸 찾아가 줄 치는 거예요. 한동 편집으로 요거랑 요걸 세 개 줄 쳐놓은 다음에 이제 효과만 설명드리면 끝납니다. 그래서 그거 맞아가야지. 그럼 옛날 지은 아파트들은 이렇게 건물이 다 네모나고 또 눈에 안 보이게 주차장이 좁아요. 지금 짓는 아파트들은 차가 많을 때 집을 짓다 보니까 가구당 뭐 한 대나 1.2대 잡아주다 보니까 주차장 여유가 좀 있는데, 옛날 아파트 같은 경우는 차가 귀할 때 집을 짓다 보니까 주차 대수가 몇 대 안 돼서 굉장히 좁습니다. 옛날에는 뭐 0.5대, 0.6대밖에 안 잡아줬어요. 차가 귀할 때는. 100가구 분양할 때 0.5대다 그러면 주차칸 수 몇 칸 만들어져요? 100가구에 50칸밖에 안 만들어지죠? 좀 어려운 문제인데, 주차칸이 50개가 있게 되면 그 칸에 차를 세운다고 가정했을 경우에 차 몇 대 세울까? 정확하게 세운다 그러면은, 네? 주차칸이 50칸이 있대요. 그럼 차 몇 대 세울까? 정확하게 차 세운다 가정했을 경우 50대 죽어도 못 세웁니다. 한 칸은 재활용 쓰레기 버린다고 또 칸 뺏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닌가? 어제 제가 다 버렸는데 또 한 칸 음식물 쓰레기 버려야지. 그러니까 50대 못 세워요. 어쩔 수 없이 몇 대는 뺏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차장이 좁잖아요. 입주민들끼리 합의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 돈 걷어서 옆에 나대지가 있으니 저 땅을 사자. 대지 합치자. 주차장 사용하려고. 괜찮아요? 아닌가?
괜찮죠? 또 옛날 아파트들은 먹고 살기 바쁘다 보니 집하고 주차장밖에 없어요. 근데 요즘 아파트 보니까 수영장 만들어주고 헬스클럽 만들고 신나게 만들더라. 우리도 기분 나빠서 돈 걷어서 헬스클럽 다니지만 우리 만들어 쓰자. 땅 사서. 괜찮아요? 이런 것들이 다 규약대지라는 거예요. 입주한 다음에 만들어진 대지를 뭐라고 부른다? 규약대지라는 말 쓰는 겁니다. 대지는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법정대지가 있고 규약. 나중에 한번 써먹을 겁니다. 간주규약대지라는 말은 안 나오니까 안 보셔도 상관없고, 대지사용권이라는 것은 이제 구분건물 소유자가 전유 부분을 소유하기 위해서 건물 대지에 가지는 권리를 말하는데, 대지사용권은 소유권이 대부분이지만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도 대지사용권이 될 수 있다 해서 칠판에서 대지사용권은 소유권에 한하지 않는다. 소유권도 가능하고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도 가능하다. 이 권리 중에 나 혼자 가진 나만의 지분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대지권이라 하더라. 찾아가야죠 이제. 그래서 밑에 1집사고 내려오시고, 대지권이라는 것은 전유 부분과 즉 내가 사는 아파트와 일체성을 가지고 있는 대지사용권을 대지권이라고 하는데, 이건 정확한 말은 아닙니다. 대지사용권은 전체 가진 권리 중에 나 혼자 가진 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를 등기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나와 있고, 이 등기법상 대지권은 건물과 분리하여 처분할 수 없는 것을 말하며 신청 정보의 그 권리 표시를 기록해야 한다 나와 있고, 중요한 말 나오네요. 부동산 등기법은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를 한동 건물 표지부에 하고, 요거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를 한동 표지부에 등기하고, 오케이? 그 다음에 밑에 구분건물 표지부에 표시하는 거 되어 있다 나와 있죠? 대지권은 넘어가니까 대지권 등기란 말이 나오는데 줄쳐 놓을 것이, 네, 의인 한번 읽어보시고 밑에 등기기록에서 기역번이 한동 건물 표지부 중 줄쳐 놓으세요.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까지 찾았어요?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표시 기재할사는 표시번호,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일련번호, 소재, 지번, 지목, 면적과 등기, 면호를 등기하더라 해서 칠판 써놓기를 다 약칭해서 그냥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써놓은 것이고, 두 번째 나온 것이 전유부분 표제부에는 대지권의 표시 줄 쳐놓으세요. 대지권의 표시를 등기할 것이며 일련번호하고 대지권의 종류와 비율, 요것만 기재해 준 거예요. 종류와 비율만 적어준 겁니다. 이렇게 필요한 것만 적어주는 걸 의미하더라 이렇게 표현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밑에 이제 디귿 리을 생략하고 내려와서 대지권 변경 등기 안 보셔도 되고, 4번에 대지권 취지의 등기 꼭 별표 넣으시기 바랍니다. 맨 밑에 거. 대지권 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직권으로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등기 기록에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또는 임차권이 대지권이라는 뜻을 기록해야 한다. 그게 이거예요. 칠판에서 대지권 등기 두 개를 했을 때 등기관이 직권으로 소유권, 지상권 등이 대지권이라는 뜻을 등기해야 한다. 그럼 소유권은 어디다 등기하는 거예요? 갑구. 그럼 소유권이 대지권인 경우는 대지권이라는 뜻을 등기는 갑구로 가는 것이고, 지상권 등이 대지권이면은 을구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틀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차이점이 생기다 보니 이걸 문제 내는 겁니다. 나머지는 안 보셔도 돼요. 나머지는. 그래서 이렇게 놔놓고 넘어가시고, 건물만의 취지의 등기, 토지만 취지 등기는 안 보셔도 됩니다. 나중에 문제 풀을 때나 봐드릴 부분이고, 아직은 손대지 마세요. 왜 뒤를 배워야 되니까 그래요. 4번에 분리처분 금지의 등기, 분리처분 금지의 등기 반대로 되어 있죠. 분리처분 등기의 금지인데, 분리처분 금지의 등기가 아니라 분리처분 등기의 금지라고. 뭐라고요? 분리처분 등기의 금지라고. 분리처분 금지의 등기가 아니라 분리처분 등기의 금지. 여기 써놓기를 칠판 보시고 이제 다 등기 끝나면 어떤 효과 발생하는데요? 분리처분 금지라는 거예요. 이 말 가지고서 밑에 금지되는 거 소유권까지 설명드릴 텐데, 금지되는 거 토지에 대해서 금지하는 거, 건물에 등기 금지하는 거, 허용되는 거 여기만 설명드리고 이제 수업이 끝납니다. 칠판 잘 보시고. 자, 대지권이 여기 요거만 이제 말 가지고 풀면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대지권 등기된 요 3개 등기된 후부터 어떤 효과 발생한대요? 분리처분 금지예요. 현재 누가 소유자다? B 없다 가정하고.
A가 소유자죠? 이 말 가지고 말을 푸셔야 돼. 저기 A가 이 아파트 소유권자일 경우에 여기까지만 해드리고 끝날라 그랬는데 말렁이면 여기까지 해드릴게요. 그냥 못 따라오더라도 해드릴게요. 그냥 듣고 한번 또 들으면 대화될 테니까. 이제 소유권의 경우 지금 A 입장에서는 아파트 건물도 소유권이 있고 토지 대지권의 소유권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어떻게 할 수 없대요? 분리처분할 수 없죠. 이거 외우는 게 아니라 써도 몰라요. 말을 잘 풀면 돼. 자, 소유권의 기능은 민법 공부할 때 사용하는 기능이 있고 수익하는 기능이 있고 처분하는 기능이 있다 이렇게 배웠을 겁니다. 오케이? 그럼 사용, 수익, 처분 기능이 있는데 대지권 떨어진 다음부터는 어떤 효과가 발생한대요? 분리처분 금지예요. 오케이? 그럼 사용, 수익, 처분 중 토지 건물을 분리해서 처분할 수는 없다예요. 오케이? 그럼 처분 금지란 말 나와야지 사용, 수익 금지란 말 나와 있어요? 지금 사용, 수익, 처분이 무엇만 금지? 처분만 금지란 얘기예요. 그럼 토지 건물을 두 개를 분리해서 사용, 수익할 수는 있단 말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역으로 푸니까. 그럼 무엇만 금지? 아, 이게 참 중요해. 이 말만 풀면 할 게 다 잡히기 때문에 그래요. 처분만 금지죠? 그럼 사용, 수익, 처분 중 무엇이 금지? 처분만 금지. 그럼 사용, 수익할 수는 있다요. 여기 중요하거든요. 지금 편하려고 그러면 써드리고 외우세요 그러면 돼요. 근데 이걸 알고 외우면 그냥 외울 필요도 없는데 알면은 모르고 외워도 몰라요. 뭔 말인지 모르니까. 말을 풀자는 얘기예요. 그럼 분리처분 금지라는 얘기는 사용, 수익할 수는 있다. 그러면 토지에 대해서 토지만 건물만 사용, 수익하는 권리 어떤 게 있습니까? 푸는 거예요. 토지만 사용, 수익하는 권리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할 수 있다고 되는 겁니다. 그럼 건물만 등기할 수 있는 것은 지상권, 지역권 빠지고 전세권하고 임차권 등기할 수 있다 이렇게 말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건 사용, 수익하는 거니까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럼 반대로 사용, 수익이 아니면 이제는 허용하지 않는 거예요. 토지만, 건물만 팔아먹을 수 있어요? 안 되죠? 처분은 안 되니까. 그래서 토지만, 건물만 두 시간을 따로 띄어서 소유권 이전 등기할 수 없다요. 토지만, 건물만 저당권 설정할 수 있을까? 저당권이 사용, 수익하는 권리예요? 얘는 담보권이 용임권 아니잖아요. 그럼 안 되는 거예요. 토지만, 건물만 압류할 수 있을까? 압류가 사용, 수익하는 권리예요?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토지만, 건물만 가압류할 수 있을까? 가압류 사용, 수익하는 권리 아니죠? 그럼 안 되는 거예요. 토지만, 건물만 소유권 이전 등기할 수 있어요? 안 되죠? 그럼 이전 가등기도 허용하지 않는 겁니다.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그럼 대지권 떨어진 다음부터 어떤 효과 발생한대요? 이게 자꾸 떠들어요. 분리처분 금지죠? 그러면 사용, 수익, 처분 중 무엇이 금지? 처분만 금지. 그럼 사용, 수익할 수는 이들이 이따리 말이 만들어지니까 요거를 풀고 가시는 거예요, 지금부터. 그래서 금지하는 거 보니까 맨 처음에 토지에 대해서 토자가 빠졌죠? 토지 소유권이 대지권의 경우에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를 한 토지의 등기 기록에는 소유권 이전 등기, 저당권 설정 등기, 그 밖에 가등기, 가압류, 압류 일체 허용하지 않는다요. 이거죠. 왜 안 될까? 소유권 이전, 저당권, 압류, 가압류, 가등기 다 허용하지 않는다. 왜 안 될까? 사용 수익이 아니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해 갔어요? 그다음에 넘어가서 건물도 마찬가지. 또 건물 대지권도 똑같이 하는 마찬가지고요. 대지권의 등기가 된 구분건물 등기 기록에는 건물만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 또는 저당권 설정 등기, 그 밖에 이와 관련된 등기는 일치할 수 없다. 똑같이 흘러가는 겁니다. 건물만 저당권 등기도 허용하지 않는 것이고요. 허용하는 것은 뭐는 가능하다. 사용 수익 가능하니까 토지만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것은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은 가능하다요. 오케이? 또 소유권이 대지권이 전세권은 아무 관계 없이 전세권을 먹고 저당권도 얼마든지 가능하고요. 토지만의 소유권 귀속을 전제로 해서 예고 등기 지워버리시고 없어진 등기니까 소유권 말소를 목적으로 하는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도 가능하다. 가처분 등기했다고 소유권 바뀌는 거 아니어서 얼마든지 가능하고요. 추가적 안 보셔도 되고 소유권 말소 등기 안 보셔도 됩니다. A번만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는 건물도 마찬가지로 하나만 보세요. 하나만 A번만 전세권 임차권 설정할 수 있다까지 보시면 돼요. 그럼 결과적으로
나머지 필요한 건 아직 안 보셔도 상관없는데 요것만 잡으시면 돼요. 자, 할 수 있다 없다는 요게 틀이에요. 이걸 외우려고 끝이 없는데 요 말만 풀면 돼요. 분리처분 금지다. 그럼 사용 수익 처분이 뭐만 가능하더라? 사용 수익만 가능하다. 아시겠죠? 그러면 분리처분은 안 되니까 나머지 허용하지 않는 애를 나눠지는 거예요. 나눠서 이렇게 가시면 될 텐데 여기 할까 말까 하다가 해드렸는데 시험 나오는 것은 두 개가 나와요. 여기서는 하나는 아파트가 좀 몇 장 등기부예요? 넉 장 등기부고 한동표지부 등기할 사항은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전유 부분은 대지권의 표시. 이게 끝나게 되면 등기원의 직권으로 대지권이라는 뜻을 등기하더라. 요 세 개 외우는 게 사실 공부고 요게 등기된 이후부터는 어떤 효과가 발생한대요? 분리처분 금지 효과 발생하더라. 그 아파트 토지와 건물을 분리처분할 수는 없다. 하지만 사용 수익할 수는 있다. 요걸 가려낼 줄 아시면 되는 거예요. 요게 이제 공부하시면서 여기까지 공부하시면 끝나고 네, 또 소유권이 대지권의 경우도 있지만 거꾸로 지상권 대지권의 경우도 있는데 이건 지금 손 못 댑니다. 제일 어려운데 이 파트여서 나중에 지금은 뭔 말인지 모르겠지만 그냥 1월 3월 들으시면서 채워나가실 부분이고 오늘은 여기까지 가셔도 돼요. 그냥 이건 몰라도 좋으니까 아파트 건물 등기부 몇 장이고 석 장, 넉 장이고 아파트 대지 등기부 있대요. 그리고 사실은 아파트 토지 등기부도 이따까지 보셔도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씩 채워나가면 되니까 나중에 배울 때마다 여기까지가 주어진 진도입니다. 일찍 끝나려고 그랬더니만 결국은 할 거 다 했네요. 그죠? 여기까지가 이제 책 마무리고 근데 이 책은 안 봅니다. 1월달부터는 새 책 가지고 진도를 나갈 겁니다. 1월달, 2월달은 민법 공부 열심히 하세요. 제가 양보할 테니까 오늘 고생하셨고 연말연시 잘 보내신 다음에 저처럼 감기 걸리지 마시고 건강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감기 조심하세요. 세 글자를 영어로 뭐라고 그랬죠? 네? 영어로. 감기 조심하세요. 영어로. 모르시는구나. 판피린 그럽니다. 자, 어쨌든 오늘 조심하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